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합리적 증원안을 가져오면 논의가 가능하다며 처음으로 의대 증원 2,000명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의 한 가방 보관 창고에서 난 불은 오늘 새벽 큰 불길이 잡혀 지금은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는 모두 6대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4.10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 이후 처음으로 충청 지역을 찾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합니다.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폭격을 받아 군 장성 등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오후엔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에도 의료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의사협회 차기 회장은 아무런 입장도 없다면서 그 이유조차 말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내용은 신용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 이후 의료계 반응은 말 그대로 냉랭함 그 자체였습니다. 2,000명 증원 후퇴 없이는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입장차만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담화문이었습니다. 이면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입장이 없다, 이유조차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라며 논평조차 거부했습니다. 설령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의정 갈등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노한규 전 의협회장은 합의를 하더라도 전공의가 복귀할지는 회의적이라며 의료 대란은 이제 시작이다.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용히 지속적으로 진행될 대란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담화가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기대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총선 이전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한편 경찰은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지침을 정리해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군의관 2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에 파견돼 일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들의 명단을 유출한 현직 의사와 의대 휴학생도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심가현 기자입니다. 인턴 레지던트 필독이라는 문구가 담긴 글입니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할 경우 송달 방법에 따른 대처법이 적혀 있는데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고 서명하지 말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총 4페이지로 구성된 이 글은 지난 2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전공의들 사이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을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또 수사 의뢰를 통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글을 작성한 2명을 특정했는데 모두 군의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중보건의 명단이 유출된 이른바 공보위 블랙리스트 작성자는 의사와 휴학 중인 의대생인 것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공의 파업 관련 각종 글이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한 양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어제 오후 인천의 한 가방 보관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하루를 넘겨 날이 밝은 지금까지 잔불 정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선 연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정예린 기자입니다. 포크레인이 불이 붙은 물건을 집어올리자 물이 뿌려지고 물건은 완전히 파쇄됩니다. 소방관들은 잦아들지 않는 불길을 향해 연신 호스를 들이댑니다. 인천 성남동의 한 가방 보관 창고에서 난 불은 인근 자동차 부품 공장 등으로 옮겨붙어 8개 동, 10개가 넘는 업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곳 현장은 화재가 발생한 지 6시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연성 물질이 많고 공장 밀집 지역인 만큼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만 단절했거든요.
저 뒤에가 다 탔네. 와, 우리 공장까지 불 붙을까 봐 많이 조마조마했거든요. 소방당국은 밤새 진화 작업을 벌여 화재 발생 8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0시 반쯤 큰 불길을 잡고 지금은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지금까지 3명이 다쳐 그중 1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선산휴게소 근처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진로 변경을 하다가 21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이어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이 사고를 피하려다 또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는 등 2건의 후속 사고가 발생해 모두 6대의 차량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수습을 위해 한 개 차선이 통제돼 3km 구간이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폭격을 받아 군장성 3명을 포함해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은 이번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적정한 시기에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보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주진희 기자입니다. 붕괴한 건물 곳곳이 화염에 휩싸여 있고 폭발 여파로 건너편 건물까지 창문이 깨지고 먼지로 가득합니다.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건물이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폭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사령관을 포함해 군 간부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사관 건너편에 있는 이란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폭격 직후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F-35 전투기로 폭격을 했다고 밝히면서 맞대응과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First, let me ask you about this strike in Damascus. Was Israel involved? I'm not going to comment to that strike, but I want to tell you that no consulate and this is no embassy. This is a military building of Quds forces disguised as a civilian building in Damascus. 미국 백악관은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의 폭격 사실을 보도로 인지하고 있다며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턴들의 상반기 전공의 수련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인턴들은 오늘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수련을 못하게 됩니다. 앞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들이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2024년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2월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로 집계돼 2달 만에 3%대로 복귀했습니다. 효성그룹 고 조성래 명예회장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엄수됩니다. 연결식은 부인 송광자 여사,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삼남 조현상 효성 부회장 등 유족과 그룹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현직 경찰이 보이스피싱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도운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경찰관, 지난해 수사를 잘한다며 특별 승진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심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충북경찰청이 어제 오전 한 부서를 압수수색한 뒤 A 경위까지 체포한 겁니다. 앞서 충북청은 관내에서 벌어진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내부 정보가 피의자에게 유출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의자가 수사 상황을 미리 알고 있던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내부망 접속 기록을 역추적해 A 경위가 접속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수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있어서 수사 결과 강북경찰서 서서경찰관으로 확인돼서 현재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도운 꼴이 된 겁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A 경위는 지난해 수사 실적으로 특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A 경위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새벽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에서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본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끝까지 이 차량을 쫓은 덕분에 곧바로 붙잡혔는데요. 택시기사는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윤길환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승용차가 차로를 벗어나 인도 위를 올라타더니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 같은 신호에 좌회전하다 이 모습을 본 택시기사가 운행을 멈추고 사고 차량을 지켜봅니다. 가로수의 반쯤 부서진 차는 윙윙 헛바퀴를 돌더니 가까스로 후진해 다시 도로로 나와서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납니다. 택시기사는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차량을 쫓기 시작합니다. 손님한테 좀 일찍 내려주실 수 있냐? 사장님 가서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2km를 달린 사고 차량이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택시도 뒤를 따릅니다. 목격과 동시에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덕에 사고 차량 운전자는 곧바로 붙잡혔습니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40대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차, 3차 사고를 내지 않을까 그게 불안했고 큰일이라고 자랑할 만한 이런 것도 아닌데요, 솔직히.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 윤길환입니다.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 언제인 줄 아시나요? 바로 4월입니다. 역대 기록을 살펴보면 4월엔 하루에만 6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3월 한 달간 발생한 전체 산불 숫자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번 달엔 산불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면서 시뻘건 불길이 숲을 집어삼킵니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엔 시커먼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불이 난 산 바로 밑에는 이렇게 마을이 있습니다. 만약 불길이 산을 타고 더 번졌다면 재산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선 74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4월엔 불과 사나흘이면 발생합니다. 실제 지난해 4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전국에서 53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2002년엔 4월 5일 하루에만 63건의 산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행락객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영농철 준비한다고 소각하는 행위들이 4월 달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깁니다. 불이 난 지 213시간 만에 진화된 울진 삼척 산불은 서울시 면적의 41%가 불에 탄 역대급 피해였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이재민 100여 명은 아직도 임시 조립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으로서 생을 마감한다고 잘 지어가 살다가 그거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산불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거지요. 울진 산불 현장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황폐해진 산이 산불 이전에 울창했던 모습으로 회복하려면 최소 3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성묘객이 많은 청명과 한시까지 겹치면서 4월을 맞은 지자체와 산림당국은 비상입니다. 48대의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러한 자원을 각각 분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산불의 73%는 담뱃불과 논밭 태우기 같은 부주의 때문입니다. 사람만 조심하면 산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몰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 한모 씨가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카메라 설치로 돈 70대에 이어서 50대 한 명도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이 소식은 이서영 기자입니다.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한모 씨가 그제 구속됐습니다. 한 씨가 구속된 지 하루 만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공범이 2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한 씨의 유튜브 구독자로 알려진 70대에 이어 50대 1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범 2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양산 지역 6곳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한 씨 범행을 같이 계획하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한 씨는 지난달 초부터 서울, 인천, 양산 등 전국 사전투표소 41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한 씨는 사전투표 인원을 직접 세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메라 설치하신 이유인가요?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어요. 세보고 싶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 40여 곳 외에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있는지 또 다른 공범이 존재하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선거 때마다 선거 벽보에 낙서를 하는 등 이 선거물을 훼손하거나 선거 현수막이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하죠.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모두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에 해당합니다. 후보자들뿐 아니라 유권자들도 선거법 위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모자를 쓴 남성이 우편함으로 다가오더니 흰색 서류 봉투들을 모두 꺼내갑니다. 이 남성이 허리춤에 끼고 가져간 봉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이었는데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초저녁에는 있었는데 들어올 때 보니까 다 빼갔어요. 지난달 말에는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울타리에 부착된 선거 벽보가 훼손됐습니다. 경찰이 강력팀까지 동원해 피의자 검거에 나섰는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인 A군의 장난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8일 인천 서구에서도 난간에 붙은 선거 벽보를 10대 학생 B군이 우산으로 찍기도 했습니다. B군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원 가는 길에 장난삼아 벌인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는 전국 8만 3,600여 곳에 부착됐고 전국에 배달되는 선거 우편물은 총 3,260만 통에 달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송강호 씨가 이탈리아 피렌체 명예시민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9일 열린 제22회 피렌체 한국영화제 시상식에서 영화 거미집이 최고상인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는데요. 피렌체시가 거미집의 송강호 씨에게 피렌체 명예시민증과 예술적 공로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패를 수여한 겁니다. 또 영화를 연출한 김지훈 감독에게도 피렌체시의 상징인 백합문양의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김 감독과 송강호 씨는 피렌체에서 영화 인생에 대한 다채로운 의견들을 나누는 자리를 갖기도 했는데요. 피렌체 명예시민증은 문화예술계에 기여한 유명 인사에게만 수여하는 공로상으로 2023년에는 봉준호 감독이, 앞서 2017년에는 박찬욱 감독이 받았습니다. 어제 경부고속도로에 송아지가 나타나 도로를 역주행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농장에 있어야 할 송아지가 고속도로 위를 유유히 달리는데요. 이 송아지는 차로 사이를 넘나들면서 도로를 9km 남짓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깜짝 놀란 차들이 속도를 줄이면서 일부 구간에는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약 50여 분 만에 송아지를 포획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송아지는 안성IC 인근 농장에서 탈출한 거였고 원래 주인에게 안전하게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다친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달 26일은 성남에서 타돌이란 이름의 타조가 인근 생태체험장을 탈출해 도로를 뛰어다니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죠. 함께 지내던 친구 타순이가 세상을 떠나 힘들었을 거란 추측이 나오면서 누리꾼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는데요. 모두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네요. 일본 요코하마에 전시된 실물 크기의 건담이 약 4년간의 전시를 마치고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로봇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이 방송 시작 40주년을 맞아 1:1 실물 크기로 제작돼 2020년 12월부터 이곳에 전시됐는데요. 높이가 무려 18m로
머리와 팔, 다리, 손가락까지 움직이는 최첨단 로봇으로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31일 밤 화려한 불꽃놀이와 드론 공연을 끝으로 전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마지막 전시에는 1,500명의 건담 팬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고 고별 무대에는 1979년 TV 애니메이션을 만든 토미노 유키토 총감독과 건담을 설치한 3명의 미술 감독 등이 팬들과 함께 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4.10 총선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죠. 그동안 텃밭으로 평가받던 부산 경남 PK 지지율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수도권 지원 유세에 집중하던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부산과 경남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유호정 기자입니다.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부족함은 목숨을 걸고 해결할 테니 한 번만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범죄와의 전쟁이라며 2조 심판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자기 감옥 안 가겠다. 자기가 죄 짓고 처벌받으니까 대한민국에 복수하겠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따위 명분 보셨습니까? 한 위원장은 간이 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고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겠다며 민생 공약도 쏟아냈습니다. 또 사직구장 재건축을 약속하며 1992년 롯데를 승리로 이끈 고졸 신인 염종석 투수처럼 부산의 승리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염종석은 부상으로 1992년과 같은 해를 다시 맞이하지 못하고 은퇴했습니다. 저는 염종석처럼 올 한 해 소진하고 끝나도 불만 없습니다. 수도권에 집중하던 한 위원장이 PK를 찾은 건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는 당내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부산 사상을 시작으로 이곳 해운대를 포함해 부산에서만 7개 지역구를 찾으며 후보 유세를 도왔지만 무소속 장해찬 후보 출마로 3파전이 된 부산 수영구는 찾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만 지역구 10여 곳을 돌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한 위원장은 충청을 찾아 중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이틀 연속 인천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은 물론 다른 지역구도 연달아 방문하며 안방 다지기에 들어갔는데요. 국민의힘의 읍소 전략에 대해선 예상했던 대로라며 속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용호 기자입니다. TV토론 사전 녹화를 마치자마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달려간 곳은 인천 동구 미추홀을입니다. 현역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는 남영희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틀 연속 지역구인 계양을이 있는 인천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오는 10일 총선에서의 정권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국민의힘이 읍소 전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선 예상했던 대로라며 가짜 사과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만우절이죠. 만우절이든 아니든 거짓말하는 건 나쁜 겁니다. 진심도 없이 그냥 권력 유지하려고 그러면 평소에 좀 잘하든지. 역시 국민의힘 현역이 있는 중구 강화 옹진도 찾았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는 조택상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근 인천 경기 지역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안방인 인천을 집중 공략하며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동하는 중간에는 충남 보령서천 나서율 후보를 지원하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 49개는 지금 현재 지지율이 민주당이 조금만 떨어져 버리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미세한 차이로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나기. 이 대표는 계양을 거리 유세로 일정을 마무리하며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의 추격을 견제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경기도 수원정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과거 발언이 연일 논란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나 초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일 수 있다는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는데 이번엔 이화여대 김환란 총장이 여학생들을 성상납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김 후보는 역사학자로서 기록을 근거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수원정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이번엔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환란 여사 관련 발언으로 입길에 올랐습니다. 미군 정시기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 김 후보 측은 역사학자로서 증언과 기록에 바탕을 둔 내용으로 김 총장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소개하려 했던 것이지 여성 비하 발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같은 방송에서 김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종군 위안부 간 성관계 암시 발언으로 유족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막말꾼 대열에 합류한 것과 다름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캘수록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김 후보의 성적 막말 대행진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까?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과거 발언들이 잇따라 논란이 되자 민주당 일각에선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후보자들의 말 한마디가 막판 변수가 될 거라며 입단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과거 발언에 발목 잡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한편 제3지대 소수 정당들도 막판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최근 터져나오고 있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악재를 파고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병주 기자입니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거대 양당 사이 군소정당들도 표심 잡기 위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충북 청주로 간 녹색정의당 지도부는 지난 총선 180석을 얻은 민주당이 무얼 했느냐며 정권 심판을 위해 자신들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의회에서 민주당을 이끌고 견제하고 비판도 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만들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는 점심시간 서울 여의도에서 시민들과 만나 양당 모두 해결하지 못한 민생을 더욱 챙기겠다고 강조하면서 젊은 직장인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양당 정치가 민생 문제만큼은 합심해서 해결부터 하고 봐야 되는데 정쟁에 밀려서 어느 하나 식당 물가, 밥상 물가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와 양양자 원내대표가 출마한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들 재산 의혹을 지적하는 동시에 대통령 탈당 요구가 나온 국민의힘을 향해 만시지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옳은 말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최소한 옳은 말을 하는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들 쫓아내라고 난리는 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검찰 조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경기 성남과 용인 등 수도권에서 정권 심판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 다단계 사기 사건의 수임료로 22억 원을 받은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정 후보의 남편은 검사장을 지낸 고위 검찰 출신인데 박 후보는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박 후보는 고발당했고 관련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다단계 유사수신 분야 전문 검사 출신으로 검사장을 지낸 뒤 지난해 초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다단계 사기 사건의 수임료로 2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전관예우란 지적이 일자 박 후보는 전관예우라면 160억 원을 벌었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임료로 1년에 수십억 원을 받는 게 전관예우인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건에 22억 원은 분명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반면 판사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액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임료뿐만 아니라 사건의 성격도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검사장으로 나오자마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피의자를 변호하며 22억 원을 받는 것은 윤리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22억 수임료는 어떤 변명을 해도 납득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전관예우라면 160억을 벌 수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고발과 조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를 부정한 박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고 법조인들의 협의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는 국회 출입하고 있는 표선우 기자와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표 기자, 일단 저희가 앞서서 대통령 담화 내용 함께 지켜봤는데 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나온 내용이라서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컸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거가 당장 다음 주잖아요. 정치권 반응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응도 곧바로 나왔습니다. 먼저 야권에선 대통령이 기존의 일방적 주장만 전달했다며 50분간 자화자찬의 자리였다, 이런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의료 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 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쉬운 소리가 나왔다면서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요, 방향성은 맞지만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는 것도 바라십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닙니다. 강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마포울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하문경 후보는 쇠귀의 경읽기였다면서 관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당원직을 이탈하라고 수위 높게 비판했는데요.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 함 후보를 향해서 근본 없이 흘러다니다 당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냐, 자기가 낙선하게 생기니 대통령을 비난한다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네, 선거 막판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당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 2020년에 소추구에 31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자녀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게 편법이라는 논란이 있었죠. 양 후보 은행에서 관행이라며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금고는 반박하면서 논란은 커졌는데요. 이에 새마을금고 중앙회 현장 조사에 착수했고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소요돼서 투표일 직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양 후보 결국 관련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갚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분 과정에서 이익이 생기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논란이 전체 선거 국면으로 번지는 걸 좀 잠재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여야 선거 일정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 오늘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요, 오늘 충청과 대전, 세종 등 중원 민심을 공략합니다. 특히 세종은 지난달 27일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 발표 이후 첫 방문인데요. 이 공약과 세종 발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재판에 출석해 공식 운동은 나서지 않는데요. 다만 재판 전후로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서 원격 유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엔 어제 녹화를 마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의 TV 토론이 방송되는데요. 저출생과 인천 교통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인데 대권 잠룡간 첫 토론인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표선우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실 어젠 만우절이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우절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올해도 여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비밀이라고 적힌 메모를 열어보면 올해 대통령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적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매년 4월 1일 만우절에 남기는 농담이었습니다. April Fool's America. I'm not really running for president. It was a joke. You're so stupid, it's mind-boggling. It really is. Now go vote for my friend Hillary Clinton and make America great again.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 전 간단한 만우절 농담으로 시작했습니다. So President Biden is scheduled to announce he is revoking the Hatch Act. So, no? I thought you would love that. All right, okay. April Fools, April Fools.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8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는 진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SNS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인 트럼프 미디어가 지난해 790억 원의 순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가도 20%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이민자로 오염되고 있다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민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78년부터 이뤄진 백악관 전통인 부활절 행사에서 미국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대선을 의회 연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상승세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견제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3.1% 증가한 565억 달러를 넘기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AI 시장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 넘게 증가했는데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이었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3% 줄면서 무역 수지도 1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이상기후로 우리나라 과일 생산이 줄면서 사과와 배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 수출은 전년보다 75.2%, 배 수출은 62.5% 줄었는데 이 반대로 바나나와 파인애플 수입량은 42.6%, 31.5%씩 증가했고 특히 오렌지는 129.6%나 늘었습니다. 정부는 바나나와 오렌지 같은 대체 과일을 집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 팽창으로 지난 2022년 부동산 임대 소득자들의 소득이 22조 원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은 2020년 20조, 22년엔 22조 원을 넘기며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요. 22년 임대 소득은 4억 4,200만 원을 벌면 3위 0.1%에 해당했는데 이들의 소득은 전체 4.6%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선 문신을 지워서 회개하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데요. 올해로 4년째라는데 그 모습 영상 함께 보시죠. 팔에 있는 용 모양 문신을 제거하고 있는데요. 레이저를 쏠 때마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무슬림 성월 라마단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이슬람 자선단체가 무료로 문신 제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Hijrah ini kan bagian dari kesadaran orang untuk kembali kepada Allah itu secara kafah itu, secara menyeluruh gitu. Nah, jadi di bulan Ramadan ini tepat sekali kegiatan itu. Jadi kita menghapus tato ini menjadi ibadah di sisi Allah Subhanahu wa taala gitu kira-kira. 인도네시아인들은 뱀, 호랑이, 장미 등 다양한 모양의 문신을 지우는데요. 이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은 신에 대한 회개라고 하네요. 불을 사용해 부활절 행사를 거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정치인들의 얼굴 인형을 불에 태웠다는데요. 무슨 말인 걸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인형 얼굴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와 또 다른 대선 후보의 사진이 붙어 있는데요. 곧이어 불길이 타오르고 인형이 불타오릅니다. 이 행사는 배신자로 기억되는 유다와 관련된 부활절 전통의 일환인데요. 올해에는 정치 지도자들을 불태우는 화형식으로 전통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부활절 전통 행사라기엔 낯선 풍경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통의 시작은 사도가롯 유다의 인형을 태우는 것이지만 요즘은 사회적으로 악인으로 인식된 인물의 형상이나 인형으로 대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네요. 단 3초만 늦었더라도 아찔한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여기 운 좋게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벗어난 이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상점으로 들어가고 몇 초 지나지 않아 원형 톱날이 출입문 옆에 박히는데요. 미국 오리건주에서 벌어진 일로 조금만 늦었어도 아찔한 상황에 처할 뻔했습니다. They all came to my house and hugged me and had lots of cries and I'm thankful to be here, really. Absolutely. I mean, I was thinking maybe it's my time, but I don't think I would have survived being touched by that thing.
상점 안에서 찍은 영상에도 점원들이 굉음과 충격에 놀라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인근 공사장에서 도로 작업 중 공사 장비에 볼트가 빠졌고 회전하던 톱날이 그대로 돌진한 거라고 합니다. 박힌 칼날을 빼내는 데는 인부 3명이나 필요했다는데요. 가족들은 무사히 돌아온 남성을 안아주며 고맙다고 말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여자 배구 현대건설이 흥국생명을 꺾고 13년 만에 통합 우승 왕조에 올랐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3차전 모두 첫 세트를 내주고도 역전하는 그야말로 역전의 명수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스포츠 소식 이규현 기자입니다. 5,700여 명의 홈관중 응원에 힘입은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이딴 서브 득점으로 1세트를 따냅니다. 지난 챔프전 1, 2차전에 이어 또다시 첫 세트를 내준 현대건설은 이번에도 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이다현과 정지윤의 활약으로 세트 스코어 동점을 만든 현대건설은 3세트를 내줬지만 뒤이어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4세트 모마의 결정적인 오픈 공격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마지막 5세트에는 양효진과 모마의 연속 공격으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14대 7로 앞선 5세트 매치 포인트 상황. 모마가 날린 스파이크가 김연경을 맞고 코트 바깥으로 나가며 현대건설은 13년 만에 통합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해결사 본능을 과시한 모마는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I'm tired, but I knew that we had to make it, so I had to play with my last energy. So the team was there to help, and we made it through. 국내 복귀 후 15년 만에 우승컵을 노리던 배구 여제 김연경은 또다시 우승 문턱에서 좌절하며 세 번째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봄 기운이 무르익으면서 어제 서울에서도 벚꽃이 공식 개화했습니다. 올해 개화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늦었지만 평년보다는 일주일 빨라서 역대 5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따뜻함을 넘어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이 2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20도를 크게 웃돌며 5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기온의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호남과 경남에,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고 15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도 최고 1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는 건조하겠고요. 제주는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7.8도, 부산은 13.5도로 어제 아침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과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잦아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